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 이제 기획서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스포츠 마케팅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어플라이 될 것인가. 이 수업은 만약 굉장히 기초적인 2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스폰서십하고 또 다른 3, 4학년의 응용 학문, 응용 과정이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재밌게 정보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과연 우리가 그 이그젝티브 서머리, 그 실행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장 환경 분석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마케팅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필요해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구입하신 분도 있고, 뭐 도서관에 몇 권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올겨울은 꼭 업데이트돼가지고 새로운 책을 내겠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90년대 쪽이고, 그 판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판권을. 그 저자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학업보다 연구에 좀 너무 관심을 갖느라고 업데이트를 못 시키고, 꼭 올겨울에는 필히 업데이트를 시켜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배가 배울 때는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로서 강의를 받는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마케팅 실행 계획서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 실무적으로 과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고려사항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어떤 마케팅, 물론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나 다른 학과들은 뭐 기획서 작성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서 고려될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자층이 됐을 때, 아, 이런 것쯤은 혹시 이 중에 스포츠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레저, 관광, 다른 여러 분야에 앞으로 취직할 텐데 기획서 작성을 많이 해보는 걸 알지만, 특히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는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중간고사 전에 얘기한 게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 뭐고 그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개념적인 것은 끝났기 때문에 과연 환경 분석이나 목표 시장, 마케팅 목표,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상의하고, 이 스포츠 마켓 스폰서십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요거 이번 수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걸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팅의 계획,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국 마케팅을 왜 하는 거예요?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팔아먹는 것도 너무 심하다. 팔아먹는 것까지 그렇고, 뭔가 비즈니스 활동 하려는 건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계획의 본질이 뭡니까? 소비자의 관심을 받기 위한 거는 나중 얘기고, 그렇죠? 마케팅 계획의 본질은 그런 거는 나중 일이고,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케팅 계획을 왜 세워요? 이게 왜 세워? 뭔가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어디서? 일을 효율적으로 어디서 해요? 응? 무슨 일을 효율적으로 해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일을 효율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마케팅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품 생산부터 판매하고, 피드백 받고, 소비자에 다시 제품, 이 과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요인들이. 마케팅 계획에 들어가야 될 요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시장조사. 오케이, 시장조사. 오케이, 들어갈 요인들은 뭐 시장조사도 있고, 아까 얘기한 뭐 마케팅 믹스도 있고, 마케팅 전략도 있고, 이런 거 다 들어갈 거라고요. 그 기본적인 그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지.
money. 쉽게 말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과 뭘 또 해야 돼요?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그렇죠?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그게 필요한 정보와, 마케팅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갖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가 마케팅 기획이죠. 이거는 마케팅 기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플래닝을 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어떤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어떤 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게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런 재원과 인력과 정보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내 돈 지르면 돼요. 내가 필요한 사람 쓰면 돼요. 근데 그거는 마케팅 계획이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계획이지만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어떤 마케팅 전 과정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과 정보를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결국 신제품을 말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소비자?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소비자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 내부적인, 내부 고객을 설득해. 내부 고객이 누구예요? 나의 윗사람. 여러분들이 실무 담당자면 과장을 설득해야 되고, 부장을 설득해야 되고, 이사를 설득하고, 사장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장이면 그 이상을 설득하는 거고. 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그게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필요한 요인들란 말이에요.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 그래? 그리고 자, 외부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한 외부적인 고객은 누구예요? 투자가. 스테이크홀더. 뭐예요? 주주.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마케팅 계획이에요. 이 한 장으로 이걸로 설득을 할 겁니다. 설득을 해서 돈을 있어야 되고 인력을 확보를 받아서 정부에 그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마케팅 계획이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케팅 계획 안에 우리 처음 마케팅 서머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브라브라가 아니라 뭐냐 이게야. 그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탈 때도 전략이 있잖아요. 네? 자, 중간고사가 지나면 이제 체육대회가 오는 거고, 체육대회 평생 사지 않은 체육복도 사는 거고, 학교 취되면 교과서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2만 원짜리 5만 원도 되는 거고요. MT도 가야 되고, 안 가는 MT가 왜 자주 가? 그렇게.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스테이크홀더, 주주들한테 접근하는 전략과 사장한테, 그 다음에 내 오너한테, 그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론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걸 배우지만 전체적인 좀 우리가 좀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케팅 서머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엔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적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고 잘 가. 그러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툴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회사 발전을 위한 안내도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략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촬영하죠. 나중에 이따가 제가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직에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업무 세분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한 정보와 인력과 재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필요한 게 그 나머지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재원이 확보가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인력이 확보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획하는 비즈니스, 스포츠 비즈니스, 그것이 어떤 사업들이, 여러분 프로젝트 수행한 사업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인 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인적, 물적, 금전적, 효율적 활용에 도움해주고, 그리고 문제와 기회와 위협을 인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상황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현황 분석도 하고 미래 예측할 수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나오는 거고, 기회도 나오는 거고, 어떤 위협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 준비하고 기획하고 수행하고 조정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마케팅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엔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당연히 이런 거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 이게. 체계화하는 거. 여기 나온 것처럼 규모가 큰 조직과 규모가 작은 조직이 돼요. 소규모는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우리 규모가 큰 데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마케팅 계획을 짜야 되냐? 여러분들은 바깥에 의뢰를 하는 게 최고예요. 처음에. 근데 우리는 큰 회사들이 바깥에 의뢰를 해요. 돈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친지 중에 창업을 하고 망하시는 분들 있죠. 잘 되는 분도 있고 망한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신문상으로 50%가 망하고 50%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000개? 얘가 새로 생기고 5,000개가 망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세라고 그러는 거지만, 그렇죠, 영세.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망하냐면 시장 분석을 못해서 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뭐로 해요? 내 감으로 합니다. 진짜 그러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외부에 돈 1,000만 원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영세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는 그런 걸 해줘야 돼. 그게 공공성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을 그냥 네가 아는 스포츠 마케팅, 예를 들어가 에이전트를 한다고 에이전트, 너 혼자 에이전트 하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작은 기업일수록 아웃소싱을 해줘야 돼요.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첫 단계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할 때 이걸 아웃소싱을 줘야 돼, 전문가 그룹한테 아웃소싱. 근데 대부분이 큰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줘요. 왜?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보다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 마케팅 기획을 계획서를 갖다 컨설팅을 받고 그래요. 근데 그건 반대가 돼야 돼요. 작은 데일수록 그걸 좀 더 해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국 업무 수행 지향적으로 가야 된대요. 제가 그랬죠. 인적 풍부하지 못한 조직은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비즈니스 계획도 되지만은 일부 한 마케팅,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브랜드에 대한 런칭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마케팅,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각각의 것이 전부 다의 마케팅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제 실행계획서, Executive Summary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장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쓰던 간에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요, 이거를 잘 써줘야 돼요. 앞장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과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해 와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거. 그럼 이거는 필히 첫 장은 써줘야 돼요. 이게 서문이야, 서문. 모든 책에 서문이 있듯이 그 대신 이 서문, 일반 책과 서문하고 다르게 이거는 모든 걸 요약본이야, 요약본. 우리가 논문도 첫 장에 요약본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요약본이 압축본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약본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컴팩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논문은 압축을 해버려요. 자르고 잘라가지고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어떤 프로젝트니 경영학과든 어디든 학과든 수상과든 진짜 여러분들이 학점을 잘 받고 싶으면요. 이그젝티브 서머리를 잘 만드세요. 교수님들이 다 있는 교수님도 많지만 이그젝티브 서머리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똑같으면은 이그젝티브 서머리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두 장으로 요약했으면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서문, 요 내용들이 그냥 서문, 상황 분석, 목표 시장, 마케팅 목적, 마케팅 계획, 실행 계획 요 6개가 요인들이 한두 장에 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컴팩트하게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핵심적인 요인들만. 그리고 그걸 갖다가 큰 기업들은 투자가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겁니다. 그 나머지 리포트가 50장, 60장 있어도 그 한두 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서문이고 조직 경영 전략 서술한 거, 제품과 서비스의 분석, 어떤 종류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특징, 그리고 시장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써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한 비즈니스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코노미 클라이밋, 그 다음에 인구 통계, 디맨드 트렌드, 테크니컬 트렌드, 그 다음에 컴퓨터 애널리시스, 조직의 내부 여건들을 포함한 상황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 상황 분석에 대해 이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을 세분화를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 정보 시스템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자 형태들을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 목표 시장. 대한민국 모두 다가 나의 시장은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거고, 판매량과 가격하고 품질의 호환성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그 뒤에 더 쓰고. 그다음 마케팅 전략은 말씀드린 가격과 제품, 장소, 유통, 프로모션 효과적인 믹스나 다양화, 틈새 전략화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품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과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 실행 경비, PR, 예상과 가격 분석 등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한 장, 한두 장에 요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죠.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우선적으로 마케팅 이런 관리를 보게 되면 생산적인 거에서 제품적인 개념, 판매적인 마케팅의 사회지향 개념으로 이제 마케팅의 관리 철학 개념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종목에 따라 틀려요. 그 다음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골프존 여러분 하는 사업 비즈니스 그 어디야? 거기 뭐야? 너 지난번에 오케이 났는데 여기 오케이 났나? 예. 뭐 있어? 헬스장 PT 센터 네트워크. PT 센터 네트워크는 어딘 것 같아요? 마케팅. 마케팅 개념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기요. 이게 그 피트니스 센터는 아직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그게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요. 제품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소셜 마케팅이나 아니면 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마케팅 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정한 제품은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디예요? 생산적 개념이냐, 제품적 개념이냐, 세일즈 개념이냐. 이거는 생산적 개념 1970년대 전까지 수요와 공급에서 진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없으면 무조건 생산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제품적 개념입니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일단 제품이 과제, 이게 거꾸로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매적 개념이에요. 왜? 그 다음 제대로 파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이후에요.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생산 자체가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은 뭐냐?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적인 것도 문제도 있고, 지속 가능하게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연 여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또 체인 네트워크 사업이 어느 개념에 들어갈 것이냐. 그게 따라, 어느 개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는 마케팅 전략도 틀려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말 그대로 생산적 개념은 말 그대로 제품이 수요가 공급이 초과하는 거예요.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쥐덫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 관한 해결책 찾는 것이지 더 좋은 쥐덫으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제품적 개념은 최고의 품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이 우선주의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판매적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거 보세요. 여기 평균적으로 만족한 고객은 좋은 경험에 대해서 3명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불만족한 사람은 11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한다며. 11명한테 나쁜 얘기를 한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니터 요원이나 요때 나오는 게 뭐야? 오피니언 리더를 관리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왜? 나쁜 말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판매지향적인 거죠. 그 관점이 이제 판매지향적인 것은 기업 내에서 출발하니까 기업 밖에서 출발하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개념은 기업 밖에서 출발하고 기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는 공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존 제품으로 가고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 촉진이 되고 이익을 내는 그런 건데, 마케팅 개념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들의 욕구가 어디고 통합 마케팅이 고객을 먼저 이용하는. 그 시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업 안으로 들어오는 거. 시장에서 시작하고 고객 욕구에 집중하고 고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조정하고 고객 만족 조성된 장기적인 고객 관련 창조물 이득을 획득한다. 이것이 마케팅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돼요. 뭐 사회지향적인 거는 뭐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과 그 다음 소비자 욕구 충족과 결국에 인간의 복지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적, 이게 2000년도 초반까지 나온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그러다가 여기 나오죠. 20년대까지 수요 초과가 되고 50년대까지 판매지향적이고 마케팅에서 60년대까지. 이거 좀 날짜적인 거는 시대에 따라 좀 틀려요. 그것이. 그 최근 들어는 뭐 마케팅에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 기획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뭔지 요거에 대해 생각을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러면 마케팅 기획의 가장 중요한 환경 분석, 시장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자 보세요. 여기서 보는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지난 중간고사 전까지 해서 여기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스포츠 제품에는 핵심 제품과 확장 제품을 나눌 수 있고 재원화 서비스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무형성, 주관성, 비지속성, 비예측성, 소멸성, 통제의 중심과 위치에 있다, 이질성이다, 그 다음에 동시성이다라고 한 얘기들은 우리가 지난번 한 얘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은 서비스 생산되고 유통되면 구매되는 것이고, 그 다음 텐저블한 것이 제품이지만 서비스는 생산, 유통,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텐저블한 것이 스포츠 서비스 제품의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핵심 제품보다는 우리가 인텐저블한 핵심 제품보다는 그 확장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제품하고 가격하고 장소와 촉진, 그 플러스 폴리틱스와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환경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모델이 뭐냐. 핵심 제품은 네트워크지만 실질적으로 뭘 가지고 비즈니스 할 것이냐. 이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항상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뭘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그러니까 캐시카우라고 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BCG에서 나오는 캐시카우. 시장은 시장과 변화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크린 야구다 이게. 스크린 야구 들어보셨어요? 스크린 야구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뭐 진짜 야구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사이버로 할 것이냐. 진짜 야구공이면 적어도 캐쳐와 투수 간의 거리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간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냐. 그 스크린 골프하고는 또 다른 어떤 제약도 있을 거,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 활용력.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센터에서 뭐로 돈 버느냐. 제가 얘기했죠. 극장은 뭐로 돈 벌어요? 팝콘으로 돈 번다. 장례식장은 병원은 뭐로 벌어요? 장례식장으로 돈 번다. 수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 자 여기서 얘기한 스포츠 센터 네트워크 사업하는데 돈을 뭐로 벌 거냐 이거예요. 우리 앱을 개발하잖아요. 스포츠 관련 앱들도 많잖아요. 앱이 뭐로 돈 벌어요? 광고로 돈 받는 거예요. 앱 개발해가지고 솔직히 유료로 해가지고 얼마씩 하는 그걸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돈 버나?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나도 앱을 좀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스포츠 관련된 앱으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나 혹시 나중에 재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르쳐 줄까? 이거 방송 나가면 다 할 텐데, 이거 미리. 방송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나 테니스 치고 싶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테니스장이 어디고, 가장 필요한 용품을 내가 그냥 렌탈하는 데가 어디고, 옷까지 그런 정보를 주는 앱을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숙박 호텔이나 이런 거 그런 앱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 근데 몸이 없어. 이런 운동복도 없어.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별로 안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장 어디 있는지 주변에 그것이 얼마인지 그런 거 안 필요해? 스포츠는 필요 없을까? 지금 밖에 나갔는데 비가 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데 내가 운동하러 나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있어? 비 내릴 확률이야 있지만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오늘 야구 구경 오늘 SK하고와 삼성과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표도 없지만 하여튼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보면 축구 보는데 오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거짓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즐겁게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앱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별로 관심 없어? 네이버에 뭐가 나와? No. 그러니까 네이버를 보는 것보다 딱 그 앱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LG하고 기아 오늘 경기하는데 LG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의 이길 확률 그래도 이길 확률이 있어야지 오늘 또 집니다. 그럼 가겠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응?
뭐 감독이 삭발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코치가 팬티만 입고 뜁니다. 이런 거.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 안 생길까? 안 생겨? 아니 말고.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농담이라 내가 마케팅 계획서를 짤 거예요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앱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가. 그쪽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한 2개만 개발해 보려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좀 쓸 것 같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싫어? 진짜.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환경 분석을 해야 돼.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환경 분석인데 스포츠 앱은요 의외로 굉장히 없습니다. 그만큼 정보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수요는 있어.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고 싶다. 테니스 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어디서 테니스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는 원스톱 서비스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화 보면 되잖아. 스포츠는 그게 아니야. 그럼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락커가 있고 다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둘이 데이트하다가도 야 가서 옛날처럼 뭐 탁구 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윗게임에? 그것도 좀 이상해. 하여튼 그런 앱을 내가 개발할 거야.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것도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런 비즈니스도? 여러분 중에서 하나 해볼래? 판권은 내가 진짜 그 앱은 10개, 100개 만들어서 하나만 성공하면 돼요.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돈 많이 들어?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 어느 회사는 그런 학교에 뭐 자리 뭐 이런 거 해주고 학교 정보에 관련 앱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대. 그런 것만 만드는 그 20대가 창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창업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하고 그런 데도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것도 있잖아. 우리 수강 신청할 때 못 들어가게 막고 지 거만 들어가는 그런 것도 공대에서는 개발하고 그러지 않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어. 그래서 내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은 120명인데 그 수업에 다 차버려가지고 한 번에 그래가지고 뭐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근데 이제 그 빠지는 순간 또 자기가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애만 들어가게 하는 또 그런 비즈니스라는 학생도 있었더구만. 에?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거야. 그거를. 하여튼 뭐 그건 좀 불법적인 거지만은 스포츠 쪽도 이쪽에 어떤 콘텐츠가 앞으로 굉장히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프라인하고 연결이 돼야 돼. 오프라인에 그런 비즈니스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진짜. 아니면 나는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주듯이, 지자체 자전거를 빌려주듯이 그런 어떤 용품을 대여해주는 그런 정부, 지자체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스포츠 센터에 네트워크를 한다 얘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앱이 있어가지고, 내가 서울에 예를 들어 미국을 갔다. 똑같이 체인이 돼가지고 가서, 내가 미국에서 내가 사는데 근처에 가서 운동할 때가 어딘지. 예를 들어 시카고 커브스라는 거 알죠? 커브스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체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서 체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건 더 나와. 그게. 다른 지역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유를 통해서 가는 거. 그 시장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고, 이코노믹스를 보고, 이코노믹 클라이밋 보고, 인구 통계 보고, 수요, 기술, 경영하면서 회사 내부 여건을 보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구 통계는 뭔지, 표적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요 동향. 이것이 도입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성장기에 들어간지 성숙기에 있는지 퇴색기에 있는 건지 내가 하려는 게. 그럼 너희들은 뭐야? 도입기라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성공한 하기로 한 그룹 어디에 뭐야? 프로야구 그런 거에 선수들의 히든 영상이나 아니면 관중들 영상 같은 거. 그건 뭐야? 그 도입기예요? 뭐야? 도입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입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그 KBO 뭐? 라이센스에서 도시락 그거 세택이야? 채택이 아니라 세택이는 아닌 것 같아? 성숙기 같습니다. 성숙기 같아요? 거기에 가장 큰 제한점이 뭐예요? 어떤 부분? 지금 비즈니스에 라이센스 다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단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 비즈니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거꾸로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또 성공한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다시야?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성향을 트렌드를 비교할 때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구매조사, 전문가의견 여러 가지 수요가 지금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 이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요조사. 돈이 들어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계열 분석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기술 동향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술 동향이 요새는 기술 동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뭐 IT의 발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의 가속화, 기술 변화의 속도의 가속화, 기술 예산의 증대, 그다음 미세한 그다음 규제의 증가, 규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로 보는 게 경쟁 제품을 구매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자동차를 다 사와서 다 분해해버린다며.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누가 신제품을 그 차를 사서 다 분해를 한대요. 그렇듯이 경쟁 제품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용품도 되고 서비스에 대해 철저한 분석도 거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정확한 정보와 탐구. 너희는 경쟁이 뭐야? 너의 경쟁은? 저희 경제는 그 구민 지역 구민체육센터? 거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네트워크 전체를 구축해도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구축을 할 거고 그쪽은 또 나름 경쟁적으로 국가 기반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잘하는 건 받아들이면 돼요. 아주 쉽게 하면. 그런데 그게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약점을 확인해야 돼요.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과 함께. 그것이 뭐 벤치마킹적인 거고, 그건 책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유자 내부 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도 오늘은 과연 구체적으로 좀 더 이거는 좀 더 거의 좀 리싱킹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리싱킹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케팅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가져갈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계획을 짜고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그젝티브 서머리를 만들고 나가면서 그 상황 환경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황과 환경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인들을 뭘 고려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 책이 한 권에 나온 거지만 근데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마케팅. 최근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지속 가능한 마케팅의 하나의 도구로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Sustainable Marketing Enterprise, SME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기업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리 간다고 배라고 생각해도 배. 이게 배입니다. 배. 이렇게. 이게 배의 선줄 앞에. 뱃머리. 뱃머리 안에 기업고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고 있고 기본적인 틀이 마케팅 요게 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마케팅 틀이에요. 그래서 이 뱃머리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행기 머리라고 생각해. 비행기 머리. 쉽게 말하면 비행기 머리. 이게 기장이에요. 기장이 여기 있어. 선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마케팅이 있고 마케팅 밑에 기업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건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기술 이 7가지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걸 계속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책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문화의 변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정치의 변화 그렇죠?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지속 가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요게 어떤 기업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은 제도의 개선,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것이 돼야지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케팅적인 것은 뭐냐? 3가지예요. 점수표가 있어요. 주주의 가치, 직원의 가치,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아키텍처가 뭐예요? 건축, 구조, 그렇죠? 마케팅의 구조가 잘 짜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케팅의 구조에 들어가는 거는 마케팅의 가치, 마케팅 전술,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케팅의 전망, 미래를 전망하는 회사의 미래를 전망하고 경쟁자와 고객에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나아가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어떻게 사회적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거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줘야 가치를 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브랜드가 뭐냐 이게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전술에는 판매 전술 마케팅 믹스, 차별화. 전술적인 측면이고 전략적인 측면은 어떻게 스스로의 제품의 포지션을 갈 것이냐 어떻게 타겟팅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세그멘트 할 것이냐 세분화할 것이냐 이것이 전술적인 측면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책 한 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왜? 트렌드, 현상을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수한 우리가 마케팅 기획의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첫째, 상황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인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이 전망 쪽하고 이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같이 갑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가치와 전략과 전술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것이 이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주나 아니면 고객이나 나아가서는 직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지 이거 나중에 평가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 마케팅 계획을 짤 때 미스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빠뜨린 게 있으면 체크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체크 포인트를 안 놓치고 가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마케팅 계획을 충실하게 짤 수 있고 성공적인 마케팅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책이. 이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게 지속 가능성의 고리를 따르라. 그러니까 정치적, 기술적, 문화적 변화. 이건 조직, 우리가 아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실제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정치교육, 사회문화, 교육, 종교,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7가지를 문화와 정치와 기술로서 이 책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요인 중에서 팔레틱스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 그런 요인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법률적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그 다음 기술적 변화. 말 그대로 이건 진짜 테크놀로지컬한 변화예요. 자, 문화적 변화. 제가 팩팩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뉴스에도 나와요. 팩팩 얘기가. 팩팩 때문에 지하철에서 그 2사람 정도의 그거 된대요. 이걸 하면. 그래서 문화가 바쁘다는 거야. 네? 뭐가 하냐? 이게 뒤에 사람 하나가 더 있는 거, 2사람. 애기 업고 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하철 애들 할 때는 팩팩을 벗고 아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하철에서 편하게 입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걸어다니면서 보려는 건 아니었고 2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럼 이게 그 문화적 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팩팩은 누가 했어요? 초등학생만 했어요.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 거기에 뭐가 가장 컸지? 브랜드가? 뭐 하여튼,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럼 내가 말해도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좀 등산인 것 같아, 등산. 샤넬이야? 구찌야? 요새 명품도 나오나, 백팩이? 그래? 명품 백팩 따면 누가 칼로 쭉쭉 그리지 않나? 농담이고. 아니, 그러니까 백팩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애들, 학생들만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해고 다녀요. 나는 안 해.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오늘도 전철에서 아침에 보는데 할머니가 너무 편하니까 백팩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변화. 그러니까 스포츠 결국 그 가방인데 그것이 일상화되는 어떤 문화적 강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 행동 양식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금요일 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야구의 경제적 가치.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게 1조 8천억 나오고 그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MBC 뉴스. 그러면서 SK하고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인천 지역 100개의 치킨집이 다 나와서 판매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인천 시내에 한 100개 정도가 되는 그쪽 그 인천 야구장 근처에 한 100개 정도가 되는 치킨집이 나와서 전부 다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잠실도 마찬가지예요. 잠실도 KFC가 있지만 바깥에서 세트를 해가지고 만 원. 제가 얘기했죠. 롯데 구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롯데 구장에 있는 치킨집이 1년 매출이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매출 한 3억 된답니다. 치킨집, 호프집. 그게 문화예요. 야구가 끝나면 지면 진 대로 1회부터 우리가 바둑을 복귀하죠. 바둑 두는 사람 있어요? 바둑을 복귀합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야구를 복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투스트라이크 완벌의 급벌이 그거 하면서. 그게 문화예요. 그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문화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렸을 때 그러면 나중에 20년 전에 그 게임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야구단에 있었던 옛날 그 희미한 기억이 나는 게임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기억에 남는 게임.
물론 조금은 틀려. 7대1로 이기다가 9대8로 지는 거. 어? 그 해 꼴찌하고 감독 잘리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20년, 30년 문화로 하면 미국처럼 이제 베이스볼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를 보면서 옛날 어렸을 때의 추억을 이어가고 이런 시대적 변화, 문화적 트렌드가 오는 겁니다. 축구 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차범근이 우리가 올림픽 나가는 마지막 최종 예선전에 골 넣는 장면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어요. 차범근이 고3 때 대표팀에서.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골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렇듯이 그게 하나의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우리들의 어떤 생활,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새롭게 생각하는 가치의 어떤 틀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뽑기의 기억처럼 스포츠가 나쁜 기억은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던 이견, 졌어도 진 경기가 생각이 나도 아쉬운 생각이 나도 그게 참 이 과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막 끔찍하게 생각하기 싫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스포츠는 계속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두산에 있을 때 LG를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겨봤어요. 진짜요. 우리가 LG, 두산 사람들 같이 지금도 우리 두산 우리 같이 있었던 직원들 만나면 옛날 얘기하면은 진짜 LG를 못.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 지금 똑같이 LG가 그런 심정이거든. LG 직원들이 그런 심정일 거라고. 내가 그걸 알아. 나는 물론 두산을 그만뒀지만은 LG 직원들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심정이라는 거 알아요. 얼굴 마주치기 싫고 쪽팔리고. 응? 그렇지만 이게 세상은 다 지나간다. 진센이라는 사람이 지금 92살 먹은 중국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다 지나간다. 여러분들은 필요 없어.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어?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LG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나는 그 열등감 못 벗어나고 끝났지만 그 후에 우승하고 뭐 두산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도 지금 해서 이제 물론 플레이오프밖에 못 가지만 한국 시즌 못 가니까 아쉽지만 이게 지나면 또 다 이게 스포츠가 그게 매력인 거예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게 그 스포츠는 인생과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적 변화, 새로운 어떤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건 제도나 법률적인 문제의 변화. 그럼 기술적 변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고 있잖아요. IT. 새로운 기술의 변화. 그 다음 문화의 변화. 근데 이것이 또 변해요. 절대 야구가 영원히 1등을 차지할 거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변합니다, 또. 핸드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엊그저께 핸드볼 해가지고 5,000명 왔다며요. 핸드볼이 프로화 돼가지고 핸드볼이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거고. 축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인기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그건 절대 누구도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얘기하는 스포츠는 살아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 카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피예요. 그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기본적인 어떤 변화적인 비즈니스 가치가 어떻게 되냐.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SWOT라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 외부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통 분석을 하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분석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SWOT는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할 때 그건 필요해야 돼. SWOT 해야 됩니다. 왜?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단순히 지금 현장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SWOT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알아요? SWOT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몰라? 몰라도 괜찮아. 손 들어봐.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는 체 하는 게 죄지. 그게 뭐냐? 강점, 조직의 강점,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그래가지고 조직의 강점과 내 조직의 약점을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조직의 그냥 외부적인 요인, 위험 요인, 기회 요인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 지금 이점을 잃어버렸는데 그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영 분석이든 어떤 마케팅 전략을 뭐 하든 간에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와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BCG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걸 해요. 근데 그런 조직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뭔지 알아요? 주관적일 수 있다. 당연히 주관적일 수 있죠. 외부에서도 분석해 줄 수 있어요. 다 주관적일 수 있다. 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주관적이어야 돼요. SWOT 분석은 SWOT는 오늘까지밖에 분석을 못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를 몰라.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직의 역량을 분석에 SWOT를 놓고 그 다음 것들을 거기서 활용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뭐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은 매니저리얼에 관련된 것은 그 BCG에 관련된 것은 다른 어떤 조직의 어떤 역량적인 측면, 조직의 마케팅적인 측면으로서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한 건 뭐냐? 거꾸로 봐라 이게 TWOC, TOWC 이것을 이 4다이아몬드는 위협하고 거꾸로 보는 겁니다. 위협을 먼저 보고, 기회를 먼저 보고 바깥에서 outside in thinking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SWOT 분석은 inside in out이에요. 장점, 약점을 먼저 보고 나서 inside to outside로 보는데 outside in thinking으로 봐줘야지 조직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C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고객과 경쟁사와 컴퍼니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utside in thinking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4C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변화의 기술적 변화, 정치적, 법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시장의 변화로서 나온 첫 번째 체인지에서 첫 번째 변화라는 걸 보게 되면 4C 변화와 컴퍼니와 경쟁자와 그다음 뭐예요? 고객을 보는 네 가지 요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화에 대해서는 5가지 요인. 그 변화는 5가지. 기술적 변화, 법적 정치. 그게 정치권 사회문화 교육 정도예요, 변화가.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서 변화들 간에, 이런 변화들 간에 기술, 정치, 사회, 경제, 시장 변화들 중에 작은 흐름이 뭐냐면 시장에서 경제에서 기술로 가는 흐름이 있고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흐름이 있어. 이건 그렇죠. 시장이 변화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것을 변화하고 그 다음 나중에 기술의 변화로 이어져요. 이거는 스포츠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HDTV가 언제 가장 활성화됐어요? 언제?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전에는 HDTV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시장에서 경제와 기술을 발달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게 스포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성중계가 언제 잘못됐어요? 칼라TV가 언제요? 알아요? 칼라TV 1970년대 멕시코 월드컵 때입니다. 위성TV 1966년 처음으로 로마 월드컵 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포츠가 현재 시장에서 그것이 경제화되고 그것이 기술화되는 하나의 접점에 있어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적인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변화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문화적 변화가 되면 경제적 변화로 경제가 정치적 법적 변화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법률적인 원래 법이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줄 알죠? 천만에 시장의 요구에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법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기술적 요인과 법적과 정치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과 시장 요인이 서로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혼자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체인지라고 하는 게. 기술적, 법률적, 정치적,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비즈니스 환경들에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4C에 대해 좀 더 환경 나아갈 수 있도록 하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